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개발론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번 주부터 대면 수업을 하기로 시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 주도 비대면 수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6주차는 5장이죠. 5장.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는데 그 원조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 쭉 훑어봐서 객관식으로 나중에 ODA 자격증 시험 보실 때 객관식으로 시험이 나올 테니까 쭉 읽어보시면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비꼬아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내용만 조금 익숙하면 쭉 문제를 읽으면서 답을 찾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좀 실무적인 내용이 돼서 기존에 우리가 좀 학술적으로 공부하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실무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익숙하게 한 두어 번 정도 같이 읽으시고 또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하는 걸 같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시면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장은 ODA의 지원 형태 및 최근 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형태. 그러니까 ODA를 지원하는 거, 원조를 지원하는 거, 공적 개발 원조를 지원하는 거,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가? 크게는 유상으로 지원하는 거,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유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 이렇게 금전적인 채무 관계를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겁니다.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그냥 주는 겁니다. 돌려받는 걸 기대를 안 하고 그게 이제 무상 원조죠. 유상 원조라는 것은 돌려받을 걸 기대를 하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죠. 차관 같은 형태가 대표적인 형태일 텐데 그러니까 이자가 또 있겠죠. 예, 그런 그래서 유상 지원이냐 무상 지원이냐 이런 분류가 크게 있는데 그 지원을 해주는 지원을 받는 대상, 지원의 대상 혹은 누가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그 전달 주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원조를 공유 수원국에다가 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만 누가 그걸 위임을 받아서 해준다 그랬잖아요.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가서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재원들을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을 받아서 어떤 제3의 주체가 그 수원국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는 것이죠. 그 역할들 하는 주체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수요가 많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국제개발원조, 이 국제개발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조를 해주는 수요가 점점 늘어납니다. 왜죠? OECD 국가들, 특별히 DAC 국가들의 평균 원조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아직도 많이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까지는 미치도록 하려고 하니까 해마다 많은 원조액을 증액을 시킨다. 그런데 그 많은 원조를 직접 가져다가 시행하는, 그죠? 전달하는 주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그 ODA 자격증 시험도 치고 또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주체들이 많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도 이런 해외 원조하는 특별히 이
코이카의 ODA 원조를 하는 이 원조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큰 주체 중에 하나가 또 우리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전달 주체 그리고 또 개발 프로그램의 집행 내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고 더 구체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원조를 무상원조, 유상원조로 나눌 수 있지만 그 내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서 누가 전달을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집행을 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그죠? 국가 막연한 국가가 아니라 수원국 중에서도 수원국의 어느 지역 어느 분야 이런 원조 받는 대상에 따라서 그 유형들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5장에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특히 ODA의 DAC 그러니까 개발원조위원회에서 통계 지침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조에 대한 통계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원조의 유형 지원 형태를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그렇게 돼 있죠. OECD의 DAC 통계 지침 기준에 따라서 원조 유형을 분류하고 또 각 유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그랬고 또 수원국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 누가 혜택을 받냐 원조를 받는 대상이냐 하는 거 그리고 원조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어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냐 공장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를 건설하는 프로그램이냐 하는 그 다양한 원조 프로그램의 목표 그리고 또 원조 프로그램의 주체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원 형태에 따라서 제1절 지원 형태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그 원조 유형 및 정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OECD DAC 통계 지침에 따르면 원조 유형에는 예산 지원 원조의 유형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원조 형태가 있고 그 국가에 필요한 예산 중에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지원 형태를 받았었죠. 우리 대한민국 처음에 48년에 정부가 처음 수립되었을 때 우리 정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다 원조로서 충당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 대한민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비지정 기여 또 공동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금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또 프로젝트 그리고 또 전문가 기타 기술 원조 또 그 수원국 개발도상국의 유학생이나 연수생을 교육해 주는 거 지원하는 거 또 채무를 갚기 어려웠을 때 그 채무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채무 구제 또 행정 비용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정부 어떤 일종의 예산 지원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그 행정에 필요한 비용들 기타 어떤 그 원조를 받는 국가들 내부적으로 필요한 지출들에 대해서 원조해주는 그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 표 5-1을 보면 그 원조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둘, 넷, 여섯, 한 일곱, 8개 정도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하나 볼게요. 예산 지원은 첫 번째 일반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고 특별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이라는 걸 뭐 그냥 제너럴한 말 그대로 일반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프로그램, 빈곤 감소 전략 등 그런 거와 관련해서 수원국 그러니까 원조 받는 국가의 거시경제 개혁 추진 거시경제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일반 예산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지원 이렇게 받은 일반 예산 지원으로 받은 원조액은 그 지원받은 국가의 예산 사용 절차에 따라서 집행되고 또 관리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접 가서 예산을 주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그런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그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제너럴한 그 국가의 예산이 있는데 그 국가의 예산의 몇 퍼센트 얼마 정도를 통으로 주면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는 그 국가가 알아서 그 국가의 법적인 사용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 하겠지만 그냥 요런 정도 구별돼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요거와 관련된 서술형 그러니까 오지선다나 사지선다 문제가 나올 때 쭉 읽어보면 일반 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원조의 어떤 지원 형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원조가 가는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인데 일반 예산 지원이라는 형태가 있고 또 분야별 특별 그죠? 분야별 예산 지원이라는 형태가 있구나 하고 이제 염두에 두시면 문제를 읽고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야별 예산 지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원조의 개념 하에서 공여국 간의 그죠? 조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조를 주는 국가들이 조율을 해서 원조 받는 수원국의 특정 산업 분야, 농업이면 농업, 뭐 임업이면 임업, 뭐 수산업이면 수산업, 또 뭐 교통이면 교통 관련한 교육이면 교육과 관련한 그 분야를 지원을 하는 그런 원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하고 원조를 받는 국가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협의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정책적인 협의가 있은 후에 그 정책적인 협의된 그 내용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조를 받는다는 것이죠. 교육 분야에 대한 어떤 원조가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조를 받는 수원국과 원조를 주는 공여국이 서로 교육 분야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책을 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합의가 있고 나서 그 합의대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국가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반 예산 지원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수원국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지원해준 돈을 원조액을 수원국은 그냥 자기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공여국 원조를 주는 공여국과 원조를 받는 수요국이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정책을 조율하거나 뭐 그렇게 할 그런 거리들은 없는 거죠. 다만 우리의 총액이 예산액이 얼마인데 이 중에 한 어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 정도 합의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분야별 예산 지원에서는 각 분야별로 교육이면 교육, 어떤 뭐 교통이면 교통, 농업이면 농업 별로 그 분야의 특정 어떤 프로그램 그 분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원조를 주는 공여국과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 서로 협의하고 정책적인 조율을 먼저 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규모가 또 정해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결국은 어떤 특정 분야에 맞춰져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 지원의 형태로 원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뭐 예산이다, 뭐다, 어떤 특정 이렇게 하고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 기여입니다. 지정하지 않고 그냥 기여하는 거, 그냥 도네이션 하는 거, 혹은 공동 프로그램, 어떤 기금, 어떤 뭐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에 어떤 합작해서 무엇을 하는 공동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든가 어떤 뭐 농업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기금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것은 재정은 아니지만, 그죠? 그 원조받는 수원국의 재정은 아니지만 역시 어떤 특정 분야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 필요한 것을 주게 되는, 그래서 조금 덜 구체적인 수원국, 원조를 받는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도네이션 같은 거나 아니면 양국 간에 원조 받는 수원국과 원조를 주는 공여국이 어떤 공동 프로그램 혹은 공동 기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원 같은 국방과학기술원 같은 것이 예전에 미국이 미군 철수를 일부 할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 가려면 여기에 공백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줘라. 해가지고 이건 어떤 면에서는 공동 프로그램이죠. 그 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우리가 설립을 하는데 그 설립한 거에 어떤 기술과 재원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곳에 굳이 나누자면 그런 원조였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런 지원에는 한 4가지 정도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내, 국제, NGO, 그리고 또 PPP, 연구소 등에 대한 비지정 기여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뭐 연구소나 뭐 이런 NGO 단체에 대한 그 원조를 받는 국가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죠? 아니면 밖에서 활동하고 있더라도 그 원조를 줄 원조 대상이 되는 국가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런 NGO에게 재정을 지원을 하거나 그런 관련된 기금, 그런 연구소, 그죠? 뭐 국방과학연구소가 얘기했죠. 그 연구소를 한국이 설립을 하니까 거기에 미국이 지원을 해줬다. 미군을 일부 빼는 조건으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자기구에 대한 그 원조를 받는 국가를 포함한 다자 간의 어떤 그 기구에다가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원조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대해서 원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에다가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겠죠. 뭐 국제 헤비타트 같은 것들, 집 지어주는 뭐 그런 NGO들이 있죠. 그런 데다가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국제기구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에다가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그죠? 앞에 나번에 나오는 다자기구 비지정 기여, 이거는 봅시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서 특정 국제기구에 대해서 어떤 출연을 하고 출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또 차관을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 다번에 나온 국제기구의 특정 목적 프로그램이나 기금에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가지고 알아서 사용해라 하는 방법이 나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국제기구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데 사용해라 하고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주는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유니세프의 여성교육 프로그램에, 유니세프가 여러 가지 어린이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다가 써달라 하고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그건 이 유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이 개인 간에 우리 국내에서 어떤 기부 행위를 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다가 기부를 할 때 학교 장학금으로만 써달라 하는 게 있고, 연구 교수들의 연구비로 사용하게 해달라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무슨 건물을 지어달라 아니면 시설을 보충해달라 하는데 사용해라 하고 지정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기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하면 그 용도 이외의 용도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어떤 사람이 동의대학교에다가 지정해서 기탁을 했는데 장학금으로 안 하고 건물 짓는 데 사용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국가 간의 어떤 이 기부 행위, 그러니까 원조하는 행위, 이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냥 그렇겠구나, 그죠? 국가가 뭐 개인 간의 어떤 기부를 할 때도 일방적으로 그냥 당신이 필요한 대로 다 쓰세요 하고 비지정 해가지고 주는 기탁금이 있을 수 있고, 요 돈은 여기에만 쓰세요 하고 지정해서 기탁할 수도 있는 것처럼 국가들도 원조를 해줄 때 요 분야에만 쓰세요 하고 이렇게 돈으로 자금을 주는 경우에 쓰세요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줄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죠.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합동기금 지원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타 공여국 및 수원국과 합동으로 관리하는 자율계정에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공여국, 그러니까 다른 내가 공여국이잖아요. 내가 원조를 주려고 하니까 내가 원조를 주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한테도 원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여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와 내가 주는 원조를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주머니, 그죠? 그 기금에 집어넣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조를 할 때 내가 독립적으로 나만 독자적으로 원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여타 국가들과 같이 원조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기금으로 돈으로서 그런 유형 형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크게는 이제 프로젝트를 원조하는 그런 게 있죠.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돈을 주는, 재원을 주는 그런 원조였다면, 지금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행해 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원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프로젝트는 수원국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죠, 당연히 원조 받는 국가와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그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정해진 사업 기간 내에 특정 지역에 어떤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투입하고 또 사업 그 프로젝트 활동을 이렇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일련의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어떤 이 프로젝트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있어야 되겠고, 또 견적도 또 뽑아야 되겠고, 그냥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겠다면 그 프로젝트가 필요한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정도 재원이면 그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각 주체마다 뭐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1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주체를, 어떤 비용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주체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그죠? 그것도 수원국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원조를 주는 공여국 입장에서도, 그죠? 같은 값이면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같은 질이면 똑같이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체를 선택해서 그 주체로 하여금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리고 전문가 및 기타 기술 원조, 이것도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전문가, 어떤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원조를 해주면 그 프로젝트에 딸린 어떤 기술을 전수해 주는 전문가가 또 같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그 원조의 형태를 나누었지만 사실 실제 현장에서 원조가 이루어질 때는 다양한 이 원조의 지금 나눈 원조의 형태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당히 같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번에 개도국 유학생이나 연수생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가끔 보면 우리 학교에 프랜카드 같은 거 해서 뭐 아프리카 어디 지역에 뭐 교사 뭐 양성 뭐 연수생 프로그램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거 가끔 붙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연수생 지원 프로그램 인 거거든요. 그럼 이 연수생이 무엇을 연수를 하는 거냐? 뭐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 운영에 대한 학교를 지으면 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 그 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사에 대한 노하우, 뭐 그런 것들을 연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짓는 프로그램 지원 속에 이 연수생 지원이라는 프로젝트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구분은 했지만 그 구분되어 있는 지원 형태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같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현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번에 보면 뭐 채무구제, 이거는 그 이제 채무, 그죠? 빚진 거를 면제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유상으로 원조를 해줬는데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돌려받을 거를 안 받고 탕감해 주는 거, 그것도 원조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구제의 형태로 원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행정비용, 이거는 공여국 원조를 해주는 나라의 원조 담당 및 집행기관의 행정비용, 그리고 개도국 내 업무 관련 행정비용. 그러니까 이거는 원조 해주는 국가와 원조 받는 국가들의 어떤 행정적인 비용을 처리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이거는 뭐 거의 모든 형태의 비용 원조에 같이 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적인 업무, 행정적인 비용은 당연히 모든 원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공여국이 부담한다. 뭐 이럴 때 그거를 이제 특별히 행정 비용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여국 내의 지출 뭐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한 의미이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한번 이렇게 원조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분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원조가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걸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한 요 정도 하고요. 이제 금요일날 2교시 3교시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